8절 스레드 그룹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걸로 봐서 자, 스레드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스레드를 묶어서 자, 관리할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만들므로 해서 자, 관련된 스레드를 이제 관리할 목적으로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자, 스레드 그룹은 계층적으로 하위 스레드 그룹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 메인 스레드가 아닙니다. 메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메인 그룹 안에 자, 메인 스레드가 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메인 그룹 밑에 또 다른 자, 서브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자, 이 서브 그룹 밑에 서브 스레드를 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밑에는 또 서브 그룹을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서브 그룹을 또 만들어서 자, 요거 밑에 또 스레드를 이렇게 자, 또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자, 스레드 그룹을 만들어서 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이 스레드 그룹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 생성되는 스레드 그룹이 있는데요. 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시스템이라는 그룹과 그리고 시스템 밑에 있는 하위 그룹인 메인이라는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시스템 그룹에는 어떤 스레드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JVM의 자, JVM 운영에 필요한 스레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 밑에 있는 하위 그룹인 메인 그룹에는 자,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스레드건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신을 생성한 스레드와 같은 스레드 그룹에 속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메인 그룹에 있는 메인 스레드에서 자,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메인이라는 스레드가 소속된 메인 그룹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된다는 거고요. 자, 서버라고 하는 스레드 그룹에 소속된 서버 스레드가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버라는 그룹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밑에 메인 그룹에 속한다. 자,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메인 스레드라고 그랬죠. 그 메인 스레드가 소속된 그룹이 메인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가 생성하는 또 다른 스레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메인 그룹에 속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스레드 그룹을 설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메인 그룹에 소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레드가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레드 그룹 이름을 얻으면 되는데요. 자, 얻는 방법은 자,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현재 스레드에 get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그룹에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그룹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고 아, 현재 스레드가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자, 그 스레드들이 어떤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자, 섹션 8에 example 1 자, 스레드 자, 그룹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스레드 info
example로 만들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를 해주고요.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았던 자, auto save thread를 자, 복사를 해서 자,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auto save thread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auto save thread에 자, thread 이름을 자, auto save thread라고 설정을 해 줄게요. 이걸 안 주게 되면 뭐 thread 다시 0번 뭐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자,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자, auto save thread를 메인 thread의 데몬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리고 auto save thread를 자, 이제 스타트 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즉 메인 스레드가 요거를 실행하는 시점에 자, 현재 자, JVM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에 대한 객체를 얻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레드에 보면 get all stack trace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스택에 있는 모든 뭡니까? 그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추적해서 자, 가져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뭐냐면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는데 자, 컬렉션 타입인 맵 타입으로 자,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스레드를 키로 해서 자, 스택 트레이스 엘리먼트를 자, 배열로 가지는 자, 이러한 맵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맵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자, 일단 이 코드에 의해서 이런 객체가 만들어진다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이 맵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java.util.map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자동 임포트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자, 스레드들만 묶어서 다시 컬렉션 객체인 set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죠. 자, 그래서 맵에 key set을 이용을 해서 자, 요 스레드들만 따로 뽑아서 자, set collection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맵이다 또는 set이다 하는 요 컬렉션은 나중에 컬렉션 프레임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이 set 안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스레드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레드를 하나씩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셋 안에 저장되어 있는 스레드를 하나씩 갖고 올 겁니다. 자, 가지고 와서 먼저 스레드의 이름을 출력하고 또 그 스레드가 데몬인지 또는 주 스레드인지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스레드의 네임부터 자, 한번 출력을 해 보는데 자, 여기에는 thread.getNam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면 현재 자, 이 코드까지 자, 실행한 자,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스레드를 보니까 자, 시그널 디스패처라는 스레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고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고
attach listener가 실행되고 있고 finalize가 실행되고 있고 reference handler라고 하는 얘가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스레드들도 같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스레드가 주 스레드고 어떤 스레드가 데몬 스레드인지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자, thread is demon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그래서 이 값이 true가 되면은 데몬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값이 false가 되면은 주스레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몬일 경우에는 데몬으로 이렇게 자,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false가 되면은 이제 주스레드라는 이야기니까 자, 여기에 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시그널 디스패처는 데몬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오토세이브 스레드는 데몬이다. 우리 아까 여기 코드에서 자, 오토세이브 스레드를 우리가 메인 스레드의 데몬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데몬으로 나오고 있죠. 자, 메인은 주 스레드고 attach listener는 데몬이고 finalize 데몬, reference handler도 데몬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 이들 스레드가 자, 어떤 스레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역 /t를 줘서 템만큼 들여서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속 그룹 자, 이렇게 출력하고 자, 여기에 자, 지금 현재 얻은 이 스레드 인스턴스 있죠. 자, thread.get thread group 자, 스레드가 속한 스레드 그룹을 넣고 get name 이렇게 하면 스레드 그룹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출력이 되면 자, 개행을 해서 자, 다음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게끔 이제 그렇게 주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자, 시그널 디스패치는 데몬인데 자, 얘가 소속된 스레드 그룹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는 데몬인데 소속 그룹은 메인이다. 자, 왜 메인이냐? 그 이유는 자, 메인 스레드가 메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죠. 메인 스레드에서 오토 세이브 스레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오토 세이브 스레드도 메인 스레드와 동일한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는 주 스레드고 자, 소속 그룹은 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 그룹에 소속된 메인 스레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attach listener는 시스템 그룹에 속하고 있고 finalize도 시스템 그룹에 속하여 있고 그 다음에 reference handler도 시스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룹 바로 밑에 하위 그룹으로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에 소속된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가 만든 오토 세이브 스레드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스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그룹 이외에 자, 개발자가 스레드 그룹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자, 스레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레드 그룹을 생성을 하려면 이와 같이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 자,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스레드 그룹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와 같이 자, 스레드 그룹에 자, 이름을 주고 스레드 그룹을 주고 이름을 줄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자, 메인이라고 하는 자, 스레드 그룹이 있는데, 자, 이 메인 그룹 밑에 자, 이와 같이 자, 서브 스레드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서브 자, 스레드 그룹을 만들 때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메인이라고 하는 자, 스레드 그룹을 주게 되면 자, 이 서브 스레드 그룹은 메인의 자, 자식 그룹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 부모 스레드 그룹을 주지 않으면 자, 여기 있죠. 부모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즉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스레드가, 즉 요거를 실행하는 현재 스레드가 속한 그룹의 하위 그룹으로 생성된다. 현재 요 스레드를 자, 실행시키는 스레드가 바로 이 서버 그룹에 소속된 어떤 스레드라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레드 그룹을 만들게 되면 바로 이 서브 스레드 그룹 밑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가 소속된 그 그룹의 하위 그룹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스레드가 자, 여기 메인 그룹에 소속된 또 다른 그룹을 만들고 싶을 경우, 자, S2라는 그룹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이 코드를 사용해서 자, 여기다가 메인 스레드 그룹을 주게 되면 비록 이 스레드가 이거를 실행을 했지만 자, 스레드 그룹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메인 그룹 밑에 여기에 스레드 그룹이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스레드를 자, 그룹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법을 봅시다. 이제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 스레드 그룹에 자, 우리가 만든 스레드를 이제 포함시키려면 지금 스레드를 생성할 때 자, 이와 같이 스레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성된 이 스레드가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매개값은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코드를 갖고 있는 러너블 객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매개값 요거는 스레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스레드가 사용할 스택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자, 스레드의 이름만 주고 자, 실제 스레드가 실행할 러너블 객체는 주지 않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스레드를 직접 상속해서 만들 경우에 자,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자, 스레드를 직접 생성해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스레드를 상속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레드를 상속해서 만들 때 쓰는 코드라고 본다면 이거는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스레드를 자, 생성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스레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스레드, 자, 스레드, new 스레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이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public void run 메소드를 작성하고 자, 이렇게 만든 방법이 스레드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스레드 클래스를 자, 만들 때 extends 자, 스레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더 추가를 해주면, 스레드 그룹을 추가를 해주면, 자, 이 스레드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 생성자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그 XX 스레드라고 해서, 자, 생성자를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자, 슈퍼 갈로 열고, 자, 스레드 그룹을 줍니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의 이름을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로 요거를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너블을 가지고 스레드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매개값으로 스레드 그룹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스레드를 상속해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 경우 이 스레드를 지정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 스레드의 생성자에다가 이와 같이 스레드 그룹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를 포함시킬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바로 뒷페이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액티브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룹 및 하위 그룹에서 활동 중인 모든 스레드 수를 리턴한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 중에서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스레드의 수를 리턴하는 메소드고요. 자, 액티브 그룹 카운트,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룹에서 활동 중인 모든 하위 그룹의 수를 리턴한다. 자, 체크 억세스, 이거는 현재 스레드가 스레드 그룹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체크한다. 만약 권한이 없으면 security exception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destroy, 현재 그룹 및 하위 그룹을 모두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is destroyed, 자, 요거는 이제 삭제되었느냐죠. 그 다음에 get max priority,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스레드가 총 6개다. 그럼 그 6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의 우선순위 번호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set max priority,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에 예를 들어서 6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 6개의 스레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우선순위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getName, 현재 그룹의 이름을 리턴하는 메소드고요. 자, getParent, 현재 그룹의 부모 그룹을 리턴하는 메소드. 자, parent of, 자, 요거는 현재 그룹이 매개값으로 지정한 스레드 그룹의 부모인지 여부를 리턴한다. 그래서 현재 그룹이 여기에 지정한 그룹의 부모인지를 리턴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is daemon, 현재 그룹이 데몬 그룹인지 여부를 리턴한다. 자, 스레드 그룹도 자, 데몬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set daemon, 자, 이거는 현재 그룹을 데몬 그룹으로 설정한다. 그럼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주 그룹이라 그런다면 부모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데몬 그룹에 소속된 스레드는 다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list,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와 하위 그룹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interrupt,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그룹에 포함된 모든 스레드들을 인터럽트 한다. 그래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스레드 그룹에서 인터럽트 한 번만 호출해 주면
그 스레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스레드가 interrupt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스레드 그룹에 일괄 interrup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레드 그룹에 interrupt를 호출하면 소속된 모든 스레드의 interrupt가 호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 1과 스레드 2 해서 스레드 n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스레드 그룹에 interrupt 메소드를 한 번만 호출을 해주면 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스레드에서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자, 스레드 그룹에 있는 스레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두 종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스레드 그룹에서 interrupt 메소드 딱 한 번만 호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스레드에서 interrupt 메소드가 이제 실행되기 때문이죠. 스레드 그룹을 새로 생성을 해서 그 스레드 그룹에 두 개의 스레드를 포함시킬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 그룹의 현재 상태를 출력을 해 볼 거고요. 자,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스레드를 자, 동시에 인터럽트 하기 위해서 자, 스레드 그룹에 인터럽트를 호출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패키지에서 그냥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되는 자, 워크 스레드부터 설계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워크 스레드라고 자,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스레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extends 자, 스레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를 자, 상속해서 만든 하위 스레드는요. 자,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 부모가 갖고 있는 자, 생성자 중에서 자, 스레드 그룹을 자, 지정할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public work thread. 자, 외부로부터 자, 스레드 그룹을 하나 받고요. 자, 결국 이 스레드가 포함될 스레드 그룹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스레드 이름을 자, 또 받아서 이 스레드가 가질 이름을 자,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상위 클래스인 스레드의 생성자로 넘겨줄 건데, 자, 슈퍼. 자, 이렇게 주고, 자, 스레드 그룹, 콤마, 자, 스레드 네임. 자, 이렇게, 자, 상위 스레드의 생성자를 호출해주면, 결국 이 스레드는 자, 이 스레드에 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름이 자, 요 이름이 된다. 이 스레드 이름이 요 이름으로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스레드가 실행할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무한 루프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무한 루프를 계속 돌면서 자, 한번 실행할 때마다 1초 동안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read 자, sleep 이렇게 주고 자, 한번 실행할 때마다 1초간 쉬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try catch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interrupt가 될 때 자, 일시 정지 상태에서 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스레드가 interrupt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 getName 현재 스레드가 자, interrupt 되었다. interrupted 되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 이름을 출력하고 그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실행을 해서 자, 여기 while 문을 빠져나가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레드가 종료되었다는 뜻에서 자, get name을 갖고 있는, 즉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스레드가 종료됨.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내가 만든 이 워크 스레드가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자, 스레드의 생성자를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스레드 그룹은 생성자 외부에서 받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스레드의 이름을 두 번째 매개값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자, 생성자를 선언해 줍니다. 자, 이 스레드가 여러분이 실행할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는데, 자, 무한 루프를 돌도록 해주고요. 자, 1초 동안 쉬도록 해주는데,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될 때 여기서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할 때 현재 스레드가 interrupt 되었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브레이크에서 while 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스레드가 종료되었다를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스레드 그룹을 생성을 해서 실제 이 스레드를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스레드 자, 그룹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니까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스레드 그룹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만드는데 my group이라고 자, 변수명을 지어주고요. 자, new thread group. 그래서 그룹의 이름은 my group이다.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mai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결국 이거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메인 스레드가 포함된 메인 그룹에 결국 my 그룹이 하위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메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메인 그룹 밑에 자, 메인이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고요. 자, 이 스레드가 결국 요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 my 그룹은 이 메인이라고 하는 그룹 바로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메인이라는 스레드가 결국 요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여기 밑에다가 내가 자, 두 개의 스레드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하나는 자, 워크 스레드 자, A를 포함을 시킬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워크 스레드 B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포함을 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워크 스레드를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워크 스레드 A 이렇게 해서 생성할게요. new 워크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소속될 스레드 그룹을 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스레드의 이름 워크 스레드 A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는 바로 여기 밑에 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스레드 B로 자, 만들어주고 역시 똑같은 my 그룹에 포함되도록 하고요. 이름은 스레드 B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my group이라고 하는 스레드 그룹에 두 개의 스레드가 이제 포함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워크 스레드 A를 스타트 시키고요. 워크 스레드 B를 자, 스타트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레드 그룹의 상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메인 스레드 그룹의 내용을 자, 출력한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메인 그룹의 현재 상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메인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인 그룹을 자, 얻어낼 건데요. 자, 이렇게 얻어낼 겁니다. 스레드 그룹, 메인 그룹. 자, 현재 스레드. 자, 이게 현재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가 포함된 자, 스레드 그룹은 이렇게 얻습니다. 자, 스레드 커런트 스레드,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이야기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바로 thread.current 스레드인데, 자, get thread 그룹 하게 되면 자, 현재 스레드의 그룹을 리턴하는데, 현재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이기 때문에 결국 메인 그룹이 얻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메인 그룹 .list 이렇게 주면 자, 메인 그룹의 현재 상황을 자, 출력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제일 처음에 JVM이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레드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자, 이 시스템 밑에 다시 메인이라고 하는 스레드 그룹이 자, 생성이 되고, 자, 이 메인 밑에 메인이라는 스레드가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 메인 스레드에서 결국 요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 메인 그룹의 서버 그룹으로 자, my 그룹이 생성이 될 거고요. 자, my 그룹 밑에 지금 자, 워크 스레드 A, 워크 스레드 B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레드가 자,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워크 스레드 A, 자, 그 다음에 워크 스레드 B.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얘들이 실행을 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을 얻는 건데, 그럼 이거를 누가 실행하느냐 이거죠. 바로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포함된 메인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자, 메인 그룹에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상태를 자,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리스트는 여기 안에 있는 상태를 출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스레드 그룹의 정보인데요. 스레드 그룹이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우선순위는 10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레드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자, 스레드 이름은 메인이고 현재 우선순위는 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가 포함된 스레드 그룹이 메인이다. 즉 다시 얘라는 이야기죠. 자, 메인 그룹에 보면 서브 그룹으로 자, 이름이 마이 그룹이라고 하는 스레드 그룹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역시 이 그룹에 소속된 스레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우선순위는 10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스레드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름이 각각 워커 스레드 A, 워커 스레드 B라는 이야기고요. 각각 우선순위는 5번으로 똑같고, 자, 이 스레드들이 포함된 스레드 그룹은 전부 다 마이 그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하는 메소드가 바로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개행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3초간 메인 스레드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자, 마이 그룹을 인터럽트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thread.sleep을 주고 자, 3초 동안 일시 정지를 시킬 겁니다. 자, 메인 스레드를 3초 동안 일시 정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my 그룹에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my 그룹에 자,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해서 my 그룹에 포함된 모든 스레드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볼 건데요. 현재 my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스레드는 두 개입니다. 워커 스레드 A와 워커 스레드 B가 있는데 자, 이 두 스레드를 모두 interrupt해서 자, 안전하게 종료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간단하게 자, 스레드 그룹에서 그냥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에 소속된 모든 스레드가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자, 모두 다가 안전하게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었죠. 바로 리스트에서 출력된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마이 그룹을 인터럽트 했더니만 결국 자, 워커 스레드 A도 인터럽트 되었고요. 자, 워커 스레드 B도 인터럽트 되었죠. 그래서 둘 다가 다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스레드 그룹을 사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스레드 그룹에 스레드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상관없이 스레드 그룹에서 딱 한 번만 인터럽트 하게 되면 그 스레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된 스레드들이 전부 다 인터럽트 됨으로 해서 안전하게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